자, 요한 토픽. 네. 지금 라리가 2부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항상 제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 있죠? 눌러주십시오. 네, 그거 밑에, 네. 영상 밑에, 네. 요렇게 돼 있는 거랑 요렇게 돼 있는 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누르시면 됩니다. 네. 안 누르셨으면, 네. 네. 누르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영상 좀 많이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2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지난번 이제 그 느낌픽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경기를 좀 바꿨는지 이런 걸 하나씩 좀 찝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승부패 9회차 9번 경기 이 빌바오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1차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요 경기를 경기력 보고 판단했을 때는 이제 무승부 요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거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결과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빌바오가 그래도 홈에서의 경기력이 원정보다는 좀 좋은 거는 뭐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홈에서의 실점률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그래도 이 원정에서 알라베스를 상대로 해서 지역 더비기는 하지만 나름 그래도 라울 가르시아가 오랜만에 좀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그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물론 이제 이 알라베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루카스 페레즈의 이 1득점 1어시스트로 인해서, 빌바오가, 아쉽게 좀 이 후반 막판에 좀, 지기는 했습니다만, 또 이번에는 또 홈 경기고, 또 상대가 비아레알이 또 이 원정에서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해서 또 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비아레알이 그래도 홈에서는 좀 나름 그래도 좀 잘 비비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서 무승부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근데 이제 조금 요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아레알은 확실히 올 시즌에 들어와서 또 특히나 이제 절반 정도 지금 이제 25라운드가 끝난 시점에 한 10게임만 이렇게 추려서 놓고 보면요, 확실하게 흐름이 좀 좋아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만 하더라도 3승 1무 1패. 비록 직전 경기에서 파코 알카세르의 이 선제 득점이 나왔지만 바로 이제 앙헬 코리아, 그다음에 이제 코케, 그다음에 이제 주앙 펠릭스까지 후반전에 내리 이제 두 골을 주면서 이제 3대 1로 석패를 하긴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 세리에 영상 때 한번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볼로냐를 상대로 볼로냐가 올 시즌에 이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굉장히 좀 끈기 있게 이 저돌적으로 이 경기에 임하는 모습들, 그리고 뭐 비기고 있든 지고 있든 볼로냐가 이 선수들이 후반전에 꼭 이 득점이 좀 많이 터진다, 그런 걸로 봤었을 때 끝까지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에. 라리가에서는 비아레알이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득점도 그렇고 실점도 그렇고 후반전에 조금 많이 터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확실히 이 비아레알은 기존에 이 헤라르드 모레노와 그다음에 이제 이 산티카솔라의 이 득점 부분이 조금 몰려 있었다면, 알카세르가 지금 들어오면서 지난번 경기에서도 이제 뭐 득점을 이제 비아레알로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골을 넣기는 했는데, 확실히 조금 더 이 공격진에 있어서 무게감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산티카솔라와 헤라르드 모레노한테도 조금 더 이제 이 무게감이 좀 더 실어질 수가, 그러니까 부담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이 고메스 선수도 지금 4골 3어시스트에서 공격 포인트를 좀 올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아무튼 알카세르가 들어오고 나서도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 비아레알도 원정보다는 홈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원정에서 그래도 5승 1무 7패, 무승부는 하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도하님은 뭐 이런 약간 레반테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빌바오는 득점도 득점이지만 실점률이 적은 부분, 물론 이제 한 골 주고 한 골 받는 요 정도의 이 시즌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4골 득점에 22골 실점을 하고 있는데요.
비아레알 대비 빌바오가 이 지금 10경기만 딱 잘라서 놓고 보면 지금 리그에서 20팀 중에 최근 10경기에서 단 1승도 못하고 있는 팀은 빌바오가 유일합니다. 예, 자꾸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빌바오가 유일합니다. 5무 5패를 하고 있고요. 지금 5경기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어, 에스파뇰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한 이후로 내리 지금 4연패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2득점에 무려 7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전 경기 이제 알라베스 2대1에서 이제 패배한 것까지 포함해서요. 아무래도 이 홈에서의 이 실점률이 적은 부분, 그 부분은 리그에서도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함께 공동 선두입니다. 이 7실점밖에 하고 있진 않은데 득점 부분이 그렇게 또 많이 터지고 있진 않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문제다. 이게 빌바오도 이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이제 그런 부담들이 결국에는 수비 쪽으로 이제 가중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체력까지 이제 좀 부침 현상이 오는 뭐 이런 전형적인 이 또 이 후반부의 약한 모습들의 전형적인 모습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보이기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두 팀에 있어서의 무승부를 배제한 이유는요.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 이미 지금 전반기에 비아레알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했고 또 작년에서도 이 비아레알이 홈에서의 1대1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팀의 맞전적에서는 2연속 무승부거든요. 2010년도 이후로 두 팀의 맞대결 전적에서는 6승 7무 7패 그리고 2001년도 이후로는 빌바오 홈에서는 8승 6무 6패입니다. 그래서 이 골고루 이 승무패가 골고루 지금 분포대가 되어 있는데 다만 이 두 팀이 연속해서 이렇게 무승부가 나온 부분은 이제 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두 번 연속 무승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지난번 무승부가 나옴으로 인해서 두 번 연속 무승부가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무승부가 안 나오지 않을까. 또 어찌됐던 이 비아레알이 지난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은 워낙에 이제 리버풀도 와서 1대0으로 지고 간 팀이고 득점하는 부분 또 이제 알바로 모라타 그다음에 이제 디에고 코스타라든가 주앙 펠릭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이 부상으로 이제 다 이탈이 되면서 결국에는 중국에서 다렌스더에서 야니 카라스코를 영입까지 했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 공격수인데 거기에 이제 이 지난 경기에서는 트리피어까지도 복귀한 상황이어서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오랜만에 코케, 코레아, 이 펠릭스가 이제 각각 이제 또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전체적으로 좀 이 밸런스가 어느 정도 좀 맞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비아레알한테는 더군다나 또 홈 실점률이 적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해서 당연히 좀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도 지난주 승무패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을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원정 경기를 나서는데 상대적으로 이 공격력 쪽에 좀 무게감은 확실히 빌바오보다는 비아레알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력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이 비아레알 쪽보다 그러니까 이 빌바오보다는 비아레알 그러니까 빌바오의 이 무니아이 그다음에 이제 이케르 윌리엄스 그다음에 이제 라울 가르시아 요 세 선수의 이 골 분포도가 거의 모여져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케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리블링 능력도 좀 나쁘지는 않은데 골 결정력에 있어서의 좀 이 컨디션이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무니아인이 그나마 좀 잘 해주고는 있지만 이 선수 역시도 리그에서 득점력은 그렇게 좀 잘 터지지 않는 부분 굳이 뭐 하나 좀 기대를 하자면 라울 가르시아가 지난번 경기에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홈 경기에서 또 이 연속골을 또 두 경기 연속골을 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만 거듭
이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전반보다는 또 후반에 굉장히 또 무서운 기세로 또 이 달려들 공산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따진다면 어찌됐든 제가 봤었을 때 경기 스타일로 봤었을 때는 홈에서 빌바오가 좀 이 저실점률을 자랑은 하고는 있지만 이 화력의 비아레알을 당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서 저는 1차 영상에서는 무승부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거 비아레알의 승, 빌바오의 패 요렇게 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비아레알의 승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새벽에 이렇게 좀 영상을 좀 찍다 보니까요. 이게 말이 좀 자꾸 꼬이네요. 네, 좀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말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좀 말이 좀 꼬이는 부분, 막 팀 이름도 막 헷갈리고, 막 선수 이름도 좀 헷갈리고, 예,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에스파뇰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방금 전에 비아레알 얘기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말씀을 좀 드렸고요. 12번 경기가 되었고요. 요 경기는 이제 이 3월 2일 날 자정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새벽 이제 12시가 되겠죠. 요때 이제 경기가 펼쳐질 텐데 에스파뇰이 많이 어려 보이는 경기잖아요. 요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경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투표율만 놓고 봐더라도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경기기도 하고. 나름 그래도 이변의 포인트를 좀 찾아볼까 했는데 사실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굳이 뭐 따지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도 역시 이번 시즌 이제 아무래도 공격진에서 이 부상 이탈자가 좀 많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득점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시즌 중반까지 계속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챔스에서 여러분들 그 리버풀에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확실히 그래도 이 모라타와 그다음에 이제 디에고 코스타라도 들어오니까 조금 그래도 치고 나갔을 때는 좀 시원시원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뭐 어찌 됐던 간에 이 꼭 이 공격수가 골을 넣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선수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공격 전술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어찌 됐던 알바로 모라타, 주앙 펠릭스, 이 디에고 코스타, 뭐 야니 카라스코까지 이렇게 공격진들이 부상해서 새로 뭐 영입이 되고 부상에서 복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후반 이 경기 모습들이 좀 기대가 되고 상대적으로 이 에스파뇰은 홈에서 경기력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팀이죠. 실점률도 리그에서 가장 높은 팀이고요.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나름 라울 데 토마스와 이제 카브레라를 헤타페와 벤피카에서 영입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늦은 것 같고 제가 볼 때 요 경기는 좀 이변의 포인트가 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면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더군다나 이제 에스파뇰 같은 경우는 이 울버햄튼과 홈에서 또 유로파 경기까지 이제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이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홈이라는 이점이 워낙에 홈에서 강한 뭐 아까 말씀드린 빌바오나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처럼 홈에서 뭐 저실점률을 자랑하던가 홈에서 득점력이 굉장히 좋던가 뭐 이러면은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좀 기대를 할 텐데 마요르카 상대로 해서 유일한 1승밖에 없고 뭐 지금 이미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기세가 좀 많이 저쪽 그 마드리드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 있는 듯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울버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로파도 제가 볼 때 울버햄튼이 좀 많이 유리할 거라고 보거든요. 자, 아무튼 에스파뇰은 조금 이 경기에서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기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에서 3대1로 패배를 했거든요. 요거는 그냥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이 별로 참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네. 그래서 요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가져가도록 하고요. 자, 이 세 번째 승무패 13번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3월 2일 날 2시 30분에 치러지는 경기가 되겠고요. 마요르카와 헤타페입니다. 자, 이거 역시도 헤타페 쪽으로 조금 많이 보이는 경기이기도 하죠. 헤타페는 지금 현재 2연패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즌 3연패는 아직 헤타페는 하진 않았습니다.
자, 헤타페 역시도 이제 유로파 아약스 원정을 좀 가야 되는 입장이고, 상대적으로 마요르카는 올 시즌 홈에서 그래도 꽤나 좀 강팀을 지난번 발렌시아를 잡아냈었던 것처럼 홈 경기력이 좀 기대가 되고 좀 나름 홈빨이 조금 있는 팀입니다. 그 더군다나 이제 기성용을 이번 이제 영입을 한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고요. 지난번 경기는 이제 안 나올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는데 안 나왔고 이번 경기 아마 교체 출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선발은 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기성용이 아무리 지금 최근까지 뉴캐슬에서 기성용이 꾸준히 선발을 했다면 선발로 나왔다면 교체 출전이라도 꾸준히 잘 나왔다면 뭐 그러면 어쩌면은 뭐 마요르카를 올 일은 없었겠지만 자 아무튼 꾸준히 경기 감각이 좀 있었던 상황이면 또 모를 텐데 기성용은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다가 또 이 영국과 이 스페인의 어떤 문화와 어떤 뭐 또 여러 가지 기후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교체 출전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경기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교체 출전을 좀 잠깐이라도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 20분이 될지 15분이 될지 30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기대를 해보고요. 마요르카가 이 원정에서는 아까 전에 레가네스 일부 영상에서 레가네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이한 팀이죠. 원정에서는 1승도 없는 팀이고 원정 경기력이 워낙에 형편이 없는 데다가 지난번 마요르카 할 때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중원에서의 어떤 무게감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도 공격이지만 이제 공수를 같이 조금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의 선수 그리고 이제 수비도 어느 정도 좀 가담을 할 수 있는 선수 이 공수를 조율할 수 있는 선수는 저는 오히려 기성용이라면 오히려 좀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성용 선수가 시야도 좋고 또 패싱 센스도 있고 또 킬패스도 롱볼 뭐 이런 것들 킬패스 다 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라리가 스타일에 어느 정도 잘 녹아들지가 관건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가 또 홈에서는 굉장히 템포 빠른 축구를 좀 보여주고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는 이런 그 팀인데 과연 이번에 이제 헤타페를 상대로 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좀 관건인 것 같고요. 사실 기성용 선수를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라세비아라든가 그다음에 바바 그다음에 이제 부디미르. 요 선수가, 그래도 부디미르 선수, 그 다음에 이제 쿠보도 있죠. 쿠보와 부디미르가 지난번 베티스 원정에서 득점을 하면서 어찌됐든 3대3 무승부를 하는데, 일조를 했고요. 쿠보는 거기에서 1득점 1도움까지도 했고, 나름 그래도, 기성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볼을 배급하고 이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확실하게 좀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특히나 이 홈보다는 원정에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헤타페가 워낙에 좀 좋은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는 데다가 물론 이제 지금 현재 2연패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직전 경기에서 이제 이 헤타페 같은 경우는 좀 나름 그래도 저는 상대적으로 세비야를 상대로 해서 좀 무승부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좀 원사이드인 듯한 이런 느낌의 좀 경기가 났습니다. 그 경기에서 무려 이 경고 카드를 7장이나 받았는데요. 쿠쿠렐라, 에테보, 니옴, 앙헬 몰리나, 제마, 막시모비치, 그다음에 이제 센터백 중에 한 명인 이 다쿠남까지 무려 7명의 선수가 소득 없이 옐로 카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경기력가 풀리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좀 많이 말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이 아무래도 이제 또 컨디션이 그렇게 좀 썩 좋아 보였다라고 생각도 좀 안 들거든요. 원래 헤타페가 홈에서는 상당히 좀 이 소시에다드만큼의 좀 어떤 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지난번 세비야전에서는 글쎄요 유로파 영향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아약스를 상대로 2대 0으로 신승을 해서 나름 이 경기 그래도 세비야를 상대로 해서 좀 이렇게 좀 세비야는 더군다나 이제 원정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찌 됐던 그래서 헤타페가 또 이번에는 또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됐죠. 아약스 원정을 또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쩌면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막연하게 헤타페 쪽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 저는 요거 투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마요르카가 홈에서
요렇게 좀 이 강등 버프가 일어나는 팀이 생각보다는 좀 강팀을 잡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요르카, 발렌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컵 경기에 부담이 있는 헤타페를 상대로 또 헤타페가 또 원정이면서 또 원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체력적으로는 부담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헤타페가 설사 이 경기가 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비야보다는 좀 내려와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경기가 앞으로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이 경기를 대비를 한다고 해서 리그에서 뭐 이거를 또 이 3연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헤타페가 아약스 원정을 버릴 거라는 생각은 또 사실 안 들거든요. 어찌됐든 헤타페한테는 조금은 좀 불리할 수 있는 뭐 이런 경기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마요르카한테는 확실히 강등권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좀 과감하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요건 마요르카 승 저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요르카의 승.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썰을 좀 많이 풀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요. 무승부는 사실은 이 두 팀이 글쎄요, 이 마요르카를 놓고 봤었을 때, 아까 전에 이제 레반테나 혹은 비아레알이나 이런 팀들도 굉장히 공격적인 이 공격 지향을 하는 그런 팀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 팀들의 또 성향은 이 도아니모 모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마요르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홈에서 지거나 혹은 이기거나 이런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요 경기는 조금 이변을 저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헤타페라고 해서 뭐 시즌 첫 3연패 안 나오라는 법 없죠. 네. 헤타페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입니다. 와, 이거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좀 지우고 싶은 경기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 어려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가 물론 지금 이제 리그에서 선두를 지금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무엇보다 바르셀로나가 이제 득점력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레알 마드리드보다 좀 많이 앞섭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엘 클라시코만큼의 또 슈퍼 매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두 팀 다 이 챔스 이후의 경기고, 사실 굳이 따지고 보면은 일정상 놓고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더 낫겠죠. 아무래도 바르셀로나는 그래도 올 시즌 그래도 홈보다는 원정이 조금 못하고, 홈에서 원정에서 사실 실점률이 조금 높다라는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폴리 원정을 갔다가 또 이번에 또 원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정상 바르셀로나가 조금 불리할 것 같다. 거기에 이제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홈에서 맨시티와의 또 챔스, 그리고 바로 이 엘 클라시코를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이 감독 대 감독을 놓고 보면 의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단과 키케 센티엔 감독끼리 이 두 감독의 대결에 있어서 2승 2무 2패이거든요. 좀 그 부분에 조금 의아했고, 세티엔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7승 1무 2패입니다. 총 10경기를 해서 현재까지 7승 1무 2패입니다. 이 직전 그 나폴리 원정이 유일한 이 무승부였고요. 2패는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발렌시아의 원정에서 패배, 그리고 또 또 의외 뜬금없는 또 FA컵에서 그라나다한테 패배한 거, 요게 이제 2패로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나머지는 다 이겼고요. 뭐 그냥 놓고 봤었을 때는 이름값 대비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나쁘지 않은 성적인 것 같고, 키케 세스테인 감독은 바르셀로나 역대 감독들 중에 아마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감독 중에 한 명일 겁니다. 반면에 지단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선수로서나 지금 감독의 행보로도 아주 좋은 지금 이 성과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들으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중요한 경기에서 또 이 지단이 또 항상 보면은 의외로 또 그냥 지지 않거든요. 이기는 경기를 좀 많이 가져갔었다라는 부분. 다만 이 두 팀의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앞섭니다. 예, 좀 많이 앞서고, 거기에 있어서는 역시나 이제 메시의 존재가 있고, 레알 마드리드가 호나우두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또 모르겠는데, 지금은 스쿼드 대 스쿼드만 놓고 보면 원정 바르셀로나가 실점률이 좀 높기는 하지만 사실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정에서 올 시즌 놓고 보면 5승 3무 4패, 18득점에 17실점, 거의 뭐 한 골 먹히고 한 골 주고 뭐 이런 식이긴 한데 최근 경기만 놓고 보면 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두 팀의 행보가 최근 7경기를 이렇게 좀 잘라서 놓고 보면 어, 홈팀의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난번 원정 헤타페를 이 마드리드 더비, 마드리드 더비에서 이제 3대 0으로 잡아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 경기를 필두로 해서 현재까지는 그 경기를 필두로 해서 5연승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 셀타비고와 2대2 무승부, 그다음에 레반테한테 1대 0으로 패배.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에스파뇰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무승부를 하고 난 이후로 그라나다 원정에 가서 이제 이 1대 0으로 승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발렌시아 원정에 가서 패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레반테, 베티스, 헤타페, 에이바르까지 무려 4연승입니다. 4연승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 골득실 차, 제가 아까 전에 원정에서 이제 18득점, 17실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홈에서 3번, 원정에서 1번 해서 4연승을 하면서 지금 12득점에 실점은 4실점밖에 하고 있질 않다. 예, 물론 여기에서는 직전 경기 그 에이바르를 상대로 해서 5대 0이 좀 크긴 했습니다만 어찌 됐던 바르셀로나는 최근 들어와서의 경기력만 놓고 보면 이 마드리드보다는 조금 더 이 실점률은 줄고 득점력은 좀 더 많이 터지고 이런 부분을 좀 보여준다고 봤었을 때 그래도 저는 호나우두가 빠진 뭐 그리고 대표로 할 수 뭐 벤제마라고 할까요? 누구를 좀 대표를 할지 토니 크루스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메시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지단을 믿느냐 아니면 메시를 믿느냐 이 사실 요 둘 중에 하나가 좀 고민이 되거든요. 단통을 하라고 하면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사실 이 전반기를 무승부를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실수를 한번 했더라고요. 무승부가 뭐 몇 년 만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무승부가 아니고 0대 0. 그러니까 무득점 무실점으로 이 0대 0 무승부가 몇 년 만에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 0대 0 무승부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무승부는 2번 연속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맞전적을 좀 찾아보셨다시피 엘 클라시코가 이렇게 무승부가 나온 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의외로 또 그냥 이 원정에서 바르셀로나가 또 이긴 적이 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 리그 1위를 싸움을 또 해야 되는 이 두 팀이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승점 2점 차, 바르셀로나 55점, 마드리드 53점인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원정이지만 먼저 경기를 뛴 이 바르셀로나가 이 홈 마드리드를 상대로 해서 좀 적은 점수 차로 뭐 1대 0 내지는 뭐 2대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기는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뭐 홈에서의 마드리드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도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 바르셀로나의 주축 멤버들이 뭐 피케라던가 그다음에 부스케츠라던가 메시도 마찬가지고 이 노세아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과연 이 충분한 이런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전과 같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그래도 관록을 좀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수들이 어느 정도 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기를 충분히 이제 얼마나 중요한 경기인가는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중요할 땐 그래도 이 마드리드보다는 이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단통을 찍으라면 바르셀로나의 승을 좀 가져가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거 뭐 역시도 이제 투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씩 쭉 한번 읊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 1번에 에이바르하고 레반테 무승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6번에 발렌시아하고 베티스는 발렌시아의 승 말씀드렸고요. 레가네스하고 알라베스는 무승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그라나다하고 셀타비고는 그라나다 승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8번 경기가 되겠고요. 6, 7, 8번 승, 무승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자, 9번 경기 빌바오하고 이 비아레알은 원래 무승부였다가 요거 이제 패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경기
12번 경기가 되겠네요. 에스파뇰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다음에 13번 경기 마요르카하고 헤타페는 마요르카의 이변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이거 역시도 투픽이 필요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찌 됐던 저는 바르셀로나가 좀 우세한 경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뭐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이 여유 있게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좀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주에 라이브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또 EPL 또 영상으로 또 이제 또 3경기씩 해서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0회 9회차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끝!